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차차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 시험 문제들 정리하고 분석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파트 1입니다.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 읽기 파트고 이때 지문은 아무 지문이 아니고 나름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5월 시험에서는 이렇게 소개문, 안내문, 광고문이 좀 눈에 띄었어요. 제일 먼저 5월의 소개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소개하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 정말 잘 나오는 문장 표현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누구누구라고 내용이 전개가 되어질 때 Tonight's guest speaker 사람 이름 할 때 여기 앞에서 살짝 끊어읽게 하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5월 지문에서는 이제 어떠한 공연을 하는데 공연 중간에 intermission,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때 해도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여기 집중해 보세요. Attention theater patrons라고 초반에 시작을 했고 be aware 이거를 알고 계세요. that 우리 that이 문장 중간에 나올 때요. that 앞에서 끊으시건 뒤에서 끊으시건 상관은 없는데 이때 살짝 끊어서 가셔야지 호흡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be aware that food and drinks are not available. 자, 마지막 광고문에서는 가끔 가다가 광고문에서 질문을 하면서 지문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이제 5월의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do you like to eat, laugh, and have a good time 하면서 물음표가 있는 여기 조동사 질문에서는 끄듬이 올라가는 형태의 이제 문장으로 지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You will definitely have a good time 에서는 여기 definitely라는 조금은 어려워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또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연습으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좀 소리 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Do you like to eat, laugh, and have a good time? If your answer is yes, visit Bill's Comedy Club and Restaurant 할 때 여기 끄듬 살짝 올려주세요. 아직 문장 안 끝났거든요. 자, located in the heart of Gramercy at West Avenue. 자, 여기서 잠깐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지문을 보니까요. 초반에 질문을 하면서 나열 구조도 같이 나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끊어읽기 할 때 컴마에서 계속 끊으시는 거예요. If your answer is yes, 그 다음에 restaurant 하면서 끄듬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또 보시면 with comedy performances 할 때 es 소리 sis 끝까지 발음해 주시고요. 자, every Saturday and 할 때 and 앞에서 한 번 더 끊을게요. And an excellent selection of food 또 끊어읽기 You will definitely 다시 한번 발음할게요. You will definitely have a good time 하면서 마지막에 마침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문장의 끄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구간을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첫 단어를 확인을 했을 때 여기는 do you like to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do 하면서 강세를 줄 필요는 없지만 초반의 시작이 hello Thank you, welcome 이라고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톤을 높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끊어읽기 구간을 계속 확인을 하실 때 우리 컴마에서 쉬어갈 때는 살짝 올리면서 쉰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우리 사진 묘사하는 파트입니다. 사진 묘사 5월 시험 문제에서 조금 독특했던 장소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는 랩, 실험실이고요. 두 번째는 파킹랏, 주차장이죠. 제일 먼저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tables, 그 다음에 lab gowns에서 실험실 가운이죠. 자, 그 다음에 lab equipment. 우리 실험 장비들이 사진 속에 나와 있을 때 이 장비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equipment, items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현미경은 영어로 할 줄 알고 너무너무 하고 싶다. 너무 눈에 튄다. 라고 한다면 microscope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제 동작 위주로 좀 볼게요. using a computer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perimenting 했을 때 experimenting. 그 다음에 checking materials도 나와져 있는데 materials 아니면 checking papers라고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having a conversation 대화를 서로 나눠요. 근데 실험실이니까 having a conversation도 좋은데 having a discussion 서로 뭔가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aving a meeting 미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좀 독특했던 장소는 파킹 랏인데요. 우리 주차장은 실내일 수도 있고 인도어 파킹 랏일 수도 있고요. 아웃도어 파킹 랏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 당연히 cars, trucks, 뭐 buses, taxis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ights는 실내 파킹 랏에서 조명들 그 다음에 carts는 제가 왜 집어넣었냐면 우리 파킹 랏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요. 쇼핑몰 파킹 랏이 나오거나 아니면 에어포트 파킹 랏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이때 에어포트에서도 쇼핑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 아이템이 바로 카트가 되겠죠. 카트를 끌다. 자, 그러면 동작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Loading some luggage라고 했을 때 luggage는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캐리어거든요. 근데 그 캐리어를 캐리어라고 하지 않고 luggage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여기 loading은 이제 뭔가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다시 내리는 거는 unloading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unloading. 자, 그 다음에 pushing a cart, 그래서 카트를 끄는 거, 또 carrying 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를 그냥 들고 가는 모습도 carrying a bag, carrying a cart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에서 봤었던 좀 비슷한 장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를 어디로 하지? 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parking lot이라고 가볍게 장소를 잡아주시면 돼요. Part 2 사진 묘사할 때 템플릿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 장소 parking lot 잡아주고 메인 포커스, 마이너 포커스로 나눠서 봤을 때 이 사진은 마침 사람이 2명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메인 또 마이너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남자를 메인으로 잡건 여자를 메인으로 잡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작하기 좀 더 내가 표현하기 편한 쪽으로 메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Loading, pushing a cart 이런 식으로 내용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배경에 뒤에 cars가 있고 또 buildings가 있어요. There are some cars and buildings. 느낌? Overall, it looks busy. 바빠 보여요 라고 간단하게 잡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Part 2는 답변하실 때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느낌이나 배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게끔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사진은 아니겠죠? 실제 시험에서 제가 썼던 표현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장소 표현할 때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에서 라고 할 때 in a parking lot 그 다음에 그 사진에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했는데 A woman is loading her luggage into the car. 해서 차에 짐을 싣고 있어요. Loading her luggage into the car. 자, 그 다음에 또 남자는요. A man is getting in the car. 이때 전치사 어떤 거 쓸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getting in the car 이라는 표현 씁니다. 차에 타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other cars. 뒤에 배경이 되겠죠? 뒤에 다른 차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는? lined up. 줄지어져 있는 lined up. 자, 마지막 overall it looks busy 하고 끝내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like까지 집어넣어서 it looks like an airport parking lot. 그래서 앞에 전반적인 답변할 때는 여기가 무슨 파킹 랏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보니까 전반적인 모습이 공항 주차장 같아 라고 하면서 명사로 like 다음에 바로 명사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전체 답변은 아니고요. Part 2 우리 공부하는 템플릿 안에 적용을 시키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Part 2에서는요. 제일 먼저 장소 확인하실 때요.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장소 확인하는데 막 5초 이상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빠르게 잡아주시고 장소별 제가 동작들 그리고 동작뿐만이 아니고 사물들까지 표현들 이제 빈출 단어를 짚어드렸는데 그 부분들 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모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두 사람만 잡았잖아요. 실제 시험에는 4명, 5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모두 묘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최대한 동작 위주로 한두 사람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는 Part 3입니다. 우리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주제를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5월에 나온 시험 문제 중에서 Athletic Clothing이라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빈출 주제 하나, 그 다음에 Schedule이라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었던 나름 독특했던 주제 하나입니다. 일단 Athletic Clothing 같은 경우에 문제 3개 어떻게 출제되었나 라고 보니까 When did you last? 너가 제일 최근에 뭔가 한 게 언제니? And what? 이라고 하나의 문제 질문 2개 출제. 자, 그 다음에 question 5. Would you ever? 너 뭐를 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왜 아닌데? 라고 또 because 라고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구간.
자, 그 다음에 is it better to do A or B 해서 A를 할래? B를 할래? 왜? 라고 6번 문제는 30초짜리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schedule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 5, 6번 what time, 몇 시에 너의 하루가 시작을 하고 몇 시에 끝나니? 라고 해서 나름 질문이 지금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When was the last time? 자, 너가 제일 최근에 and where? 자, 지금 5번 문제에서도 하나의 문제에 질문이 2개가 들어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의 주제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는 빈출이고 하나는 나름 독특한 주제였는데 문제 유형에서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When did you last? 그 다음에 when was the last time 하면서 너가 제일 최근에 뭔가 한 게 언제니? 라고 그 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 지금 나오는 유형 스타일에 따라서 답변하는 게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when did you last? 라고 when did you last?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did를 I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by를 과거 시제로 바꿔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 보시면 I last bought athletic clothing 언제? 2 days ago 라고 내가 구매했어요. 주어 동사 다 나오고 언제 구매를 했는지. 두 번째 문제 보시면 When was the last time? 제일 최근이 언제예요? When was it?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When was it?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 답변할 때 어떻게 해요? It was 언제였어요? 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calendar? 너가 제일 최근에 달력을 산 게 언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답변 The last time I bought a calendar 까지가 is로 보시면 돼요. It was 2 days ago 라고 답변이 완성이 되죠. 우리 Part 3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 유형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When was the last time? 이라고 물어보는 제일 최근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문제 유형이 Part 3에서 정말 잘 나오는 빈출 유형입니다. 근데 이 빈출 유형을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은요.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또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줄 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를 보고 바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실제로 언제 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무조건 숫자 2를 써서 2 days ago, 2 weeks ago, 2 years ago 라고 답변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초짜리 답변 템플릿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 30초짜리 답변도 동일하게 준비 시간은 3초죠. 그래서 6번 문제 답변하실 때도요. 우리 템플릿 위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깔끔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고퀄의 표현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템플릿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Part 4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트 4는요. 표를 분석을 해서 질문은 듣기로 듣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파트인데 우리 이 5월에 그 Part 4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미팅 스케줄, 굉장히 일반적인 스케줄인데 Question 7, When is the staff meeting and what? 하면서 WH 질문, 의문사문문 이용해서 문제 하나의 질문이 2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who is going to cover and what time?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미팅 스케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I want to discuss a new product. 나 new product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어 during the meeting. 자, do we have any time to do that? 그럴 시간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w products라는 명사를 바로 체크를 해서 왼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시간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거를 담당을 하는지까지 쭉 언급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I have an important schedule. I have an important appointment. So I have to leave. 나 떠나야 돼. Before 3. 나 3시 이전에는 떠나야 되는데 What will I miss? 내가 뭘 놓치게 될까? If I leave at 3. If I leave before 3 p.m. 내가 3시 이전에 떠나면 어떠한 스케줄을 놓치게 될까라는 문제가 나올 때요. 놓치는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이 전체 미팅 자체가 끝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9번 문제는 파트 4에서 우리 미팅 스케줄 나왔을 때 일반적인 9번 문제를 제가 일단은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sessions which are about ABC라고 하면서 나 ABC하고 관련한 이 ABC라는 그 토픽하고 관련한 모든 세션을 다 알고 싶어. 이거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말해줄래?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보통 뭐 몇 시에 뭐가 있고 몇 시에 뭐가 있고 몇 시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ABC가 어딘가에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라고 출제가 되는데 5월의 미팅 스케줄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와 함께 표 보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미팅 스케줄이에요.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몇 시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가 나와져 있는데 지금 하나의 칸에 내용이 좀 길게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 9번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와 함께 7, 8, 9번 문제 순서대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7번입니다. I've heard that we are going through 우리가 뭔가를 볼 거야. Employee Evaluation Report에 대해서 볼 거라며 누가 진행하고 그거 몇 시에 하니?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일반적인 7번 문제는 맨 위쪽 앞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만 5월 시험 문제 중에서 독특했던 부분은 이 7번 문제가 중간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문제를 좀 예상하면서 질문을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중간에 이 evaluation report라는 명사 자체를 좀 집착을 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I have an important schedule at 3 p.m. I have another meeting at 3. I have an important appointment at 3. So I have to leave. 나 떠나야 돼 before 3 p.m. What will I miss? 라고 했을 때 지금 미팅 마지막 스케줄은 2시 45분에 끝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할 내용 없이 미팅 자체가 2시 45분에 끝나 라고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시면 I've heard that we're going to update on hiring. 해서 여기 부분을 말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바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them? 하면서 항상 디테일하게 말을 해달라라고는 해요. 근데 여기는 중복 단어 관련한 9번 문제가 아니고 이 칸에 대해서 싹 다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저와 함께 이 부분 답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왼쪽부터예요. At 1:15 p.m. 해서 여기까지 시작하는 시간만 언급하시고 There will be 뭐가 있을 거야? Updates on hiring 누구에 의해서? By James Flay. 자, 그래서 지금 큰 제목은 언급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까지. 자, 그 다음에 He will, 이 사람이 뭐를 할 거야? He will talk about new product manager who starts on Monday and he will also talk about summer internship 까지 답변을 해주시면은 만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쌤 저는요 여기 왜 who가 들어가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토익 스피킹 시험은 문법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who를 그냥 빼고 He will talk about new product manager starts on Monday 라고 문법적인 미스가 나더라도 깔끔하게 소리 내시는 게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트 4에서는요. 8번 문제 유형을 좀 미리 아시면 듣기를 하실 때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미팅 세부사항 준비하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해당 긴 칸들을 어떻게 내가 문장으로 연결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답변 구조. He will talk about, she will talk about 하면서 메인으로 there will be 뭐가 있을 거야 by 누구에 의해서 and he will talk about 이라고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이 답변 문장도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5, 우리 문제 상황 해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파트 5는요, 굉장히 잘 나오는 기본 문제 유형들도 있지만 이번 5월 시험에서는 좀 독특한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어서요. 그 부분 두 가지 유형을 좀 접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티켓 배포입니다. 우리 티켓을 나눠주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몇몇 티켓들은 앞자리고 몇몇 티켓들은 뒷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fairly distribute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그래서 problem with distributing. 이거를 뿌리는 것, 배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혹은 assigning seats.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에 문제가 있다며 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해결책으로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특정 사람들에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앞자리를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공급업체 비용이 올라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problem with the supplier, 이 공급업체가 문제라며 라고 간단하게 잡아주시고 You said that they will increase the price of 뭐? 어떤 거에 가격을 올린다며 근데 우리는 항상 but we have a tight budget.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해결책은 어때요? 제일 먼저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공급업체가 원래 제공했었던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아이템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제공을 하자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티켓 디스트리뷰트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클럽 멤버들을 위한 공연 티켓이 있어요. 근데 티켓 자체는 충분히 있지만 다시 한번 몇 자리는 앞쪽이고 몇 자리는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fairly, 공평하게 티켓을 나눌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상황인 거죠. 자, 이때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 앞쪽 자리를 제공을 하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everyone might understand the situation 하겠죠. 그래서 offer front seats to the people who have poor eyesight. 그래서 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앞쪽 자리를 제공하자. 자, 두 번째 해결책.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또 제공을 하는 거예요. Offer some benefits to people 아니면 if they sit in the back. To people who sit in the back 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상황 또 볼게요. 자, 레스토랑 고객들에게 우리가 원래 초콜릿을 이제 뭔가 서비스의 개념으로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초콜릿 공급 업체에서 가격을 20%나 올려버려요. 이 듣기를 들으실 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올랐는데 우리는 추가로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어쩌지? 라는 그런 문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제일 먼저 다른 공급업체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찾아보다라고 했을 때 find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look for, 뭐를 찾아보자. Other suppliers which offer the lower price라는 표현이 있는데 which offer the chocolate at a lower price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그냥 초콜릿 말고 다른 걸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ffer other benefits, some other benefits to customers, such as 하면서 우리 레스토랑에서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그 혜택을 언급을 하는 거죠. such as free drinks. 자, 이렇게 파트 5 답변을 하실 때요.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는데 기본 문제 유형, 예를 들어서 고객 어트랙팅 문제라든지 설문조사하는 문제라든지 직원 교육 문제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기본 유형들 뿐만이 아니고 최신 트렌드 유형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지 파트 5는 답변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최근 기출문제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자체를 숙지를 하는 거죠. 파트 5 답변 자체가 1분인데 3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주시는 개념이고 나머지 30초는 템플릿이잖아요. 이 템플릿 자체에서 버벅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감점의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템플릿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Part 6입니다. Part 6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또 표출을 해주시는 건데 주제가 좀 재밌는 주제들이 나왔어요. 난이도로 따진다면 사실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친구로부터 취미를 배우는 것, 그리고 책을 보고 취미를 배우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친구로부터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책으로부터 배우는 거에 좋은 점들을 최대한 많이 표현들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친구로부터 배울 때 좋은 점, get some practical tips. 그래서 다 똑같이 information을 얻는 건데 이때 들어가는 형용사가 조금 달라져요. 실용적인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친구로부터 배우는 거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배우다 보면 enjoy same hobby together. 그래서 can spend some quality time together. spend good time together 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A를 선택을 했을 때요.
왜 B를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거 제시 중에 하나인데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거는 takes time,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표현을 on the other hand라고 붙여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I learn a hobby from my friend, it doesn't take too much time.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I read a book, it will take a lot of time 이라고 답변 안에다가 이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써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써서 답변을 2배로 불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책으로 내가 취미를 배웠을 때 좋은 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get accurate information. 지금 형용사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get accurate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은 뭔가 친구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detailed information. 친구로부터는 간단한 simple 팁들만 얻을 수가 있다면 책을 보고 취미를 배우면 detailed information,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I can read a book.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언제? Anytime, anywhere. 친구하고는 약속도 잡아야 되고 따로 시간도 내야 되지만 책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또 내용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주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는 초등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에 포인트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nhance 혹은 improve, 뭐를 더 강화시켜요? 뭐를? physical health를 해서 육체, 체력을 단련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roaden perspective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셔야 되냐면 시야를 넓히다의 개념이죠. 그래서 while enjoying, 뭔가를 하면서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내 시야가 넓어진다. 초등학생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enhance teamwork. 갑자기 teamwork가 웬 말이지?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멘트를 더해주는 거예요. while enjoying. 똑같아요. 뭔가를 즐기면서 while enjoying team sports such as 하면서 또 늘려요.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baseball, soccer, or basketball 이라고 덧붙이면서 답변 1분을 최대한 길게 발화를 해주시는 게 또 꽉꽉 채워서 발화를 해주시는 게 이제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 6에서는요, 보시면 답변하기 편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전 문제에서 취미를 책으로부터 배울래? 친구로부터 배울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할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말을 할 게 많은 거, 근거 제시로 표현할 게 좀 더 많은 쪽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서론, 템플릿, 결론은 빠르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들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런 표현들은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답변 전체로 봤을 때 서론, 그 다음에 본문, 결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론, 그리고 이어지는 템플릿,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보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영작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여기서 시간이 걸릴 때 여기 부분을, 이 본문 부분을 말을 최대한 많이 빼줘야 되는데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론, 템플릿, 결론 부분은 좀 빠르게 전개를 해주시고 근거 제시는 사실 2개 이상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과거 경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막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제시 간단하게 하나, 2개 추가로 표현들 이제 추가 멘트들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1분짜리 답변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5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험 보시기에 앞서 다시 한번 소리 내면서 내가 해당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꼭 입 밖으로 소리 내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